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국내에 몇 안 되는 7세기 백제의 석탑이라 미술사, 건축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존 상태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1998년 문화재위원회는 이 탑의 전면적인 해체 보수를 결정합니다. 석탑의 해체가 진행되던 2009년 1월 14일 1층 신주석 중앙에 있던 사리공 내부에서 사리자원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백제사 연구에 있어 세기의 대발견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모든 유물이 도굴되지 않고 봉안 당시 그대로 발견되었다는 점이죠. 베일에 쌓여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낼 수 있는 타임캡슐이 발견된 셈입니다. 이날 수습된 유물은 약 9,900여 점에 달하는 매우 많은 양입니다. 이 많은 유물들을 모두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유물들을 선별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유물은 금제 사리 봉연기입니다. 방형의 금판에 사리장엄을 봉안하게 된 내력과 봉안 주체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발원문을 금판에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은 사리장엄을 봉안한 시점인 기해년인데요. 이 기해년은 639년으로 추정됩니다. 탑의 양식과 미륵사가 무왕대에 지어졌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참조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주목할 내용은 이 미륵사 가람을 조성한 주역인 백제왕후가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이라는 구절입니다. 그간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해서 당시 백제왕후는 신라 진평왕의 딸이었던 선화공주라는 설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사리봉영기에 의해 백제 귀족 출신이라는 점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삼국유사는 13세기 고려시대에 이련 스님이 전설처럼 남아있던 이야기들을 채집하여 기록한 것인데 반해 이 사리봉영기의 내용은 7세기 백제인들이 직접 쓴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국내 역사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학자들이 백제의 역사를 재검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리자원구 중에서도 핵심 유물인 사리호가 있습니다. 이 사리호는 사리를 봉안한 용기로 금동제 사리외호와 금제 사리내호, 유리제 사리병의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폭 7.7cm, 높이 13cm의 금동제 사리호를 보시면 목이 길며 어깨 부분이 곡선형으로 둥글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이루는 몸체 부분은 상하로 결합되어서 분리가 가능하고 상부에는 연꽃봉오리 형태의 꼭지가 달린 뚜껑이 있어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표면을 보시면 다채로운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양들은 금속공예에 능했던 장인이 정으로 쪼아 새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양을 자세히 보면 일률적으로 반복한 것이 아니라 당초문, 연꽃잎 문양, 넝쿨 문양 등이 다양하게 표현되었고 빈 공간에는 작은 원형의 어자문을 빈틈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금동제 사리외호의 상부와 하부를 분리해 보니 내부에는 다수의 유리구슬과 작은 크기의 금제 사리내호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제 사리내호는 금동제 사리외호와 유사한 기형과 문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폭 2.6cm, 높이 5.9cm로 크기가 매우 작은데도 문양이 정교해서 감탄을 자아냅니다. 금제 사리호 내부에는 이렇게 깨진 유리 파편들과 각종 구슬, 자수정과 사리 일과가 수습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깨진 유리 파편은 아주 작은 유리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유리병에 부처님의 사리 일과를 넣었던 것인데 당시 사람들이 유리병을 금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리공 내부에서는 금제사리호 외에도 다량의 금제 유물이 수습되었는데요. 먼저 18점의 금판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폭 1.5cm, 길이 8.3cm이며 두께는 0.1cm로 매우 얇습니다.
현재 이 금판들은 화폐 기능을 하던 금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괴 3점이 출토되었고요. 금으로 만든 집게도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핀셋인데 문양이 매우 정교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리오 바깥쪽에서도 금제 구슬이 나왔습니다. 원형과 꽃 모양 형태의 2가지가 확인되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아 원래는 목걸이나 팔찌 같은 장신구였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을 한데 엮어주었던 끈이 삭아서 없어지니까 이렇게 구멍난 구슬만 남은 것이죠. 금제 고리와 금동제 고리도 수습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은제 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제 관꾸미개가 있습니다. 2점이 발견되었는데요. 좌우 대칭 구조를 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나무를 형상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가운데 줄기에서 양쪽으로 가지가 뻗어나오고 그 가지 끝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열매 또는 잎사귀가 솟아오른 것 같은 형상입니다. 2점 모두 기본적인 형태는 같지만 가지의 숫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꾸미는 데 사용된 은제 과판과 띠드리개 장식입니다. 그리고 6점의 청동합이 수습되었는데요. 이 청동합은 크기와 형태가 각각 다릅니다. 원형의 구조에 상부와 하부에 테두리가 있고 주조로 제작되었습니다. 청동합 내부에서도 각종 금제 구슬과 유리 구슬, 금판, 금제 이식 등 다양한 보석과 장신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함께 발견된 고곡은 가로 1.4, 세로 1.2cm에 불과한 작은 크기임에도 누금 기법으로 화려한 금모를 씌워 장식하였습니다. 백제인들의 금세공 기술이 신라 못지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진주 구슬이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진주가 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진주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백제가 활발한 해상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리공 내부에서는 7점의 도자가 수습되었습니다. 도자는 휴대용으로 지니던 작은 칼을 말합니다. 직물도 발견되었습니다.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 금, 라, 사, 능과 같은 고급 직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리공 내부에는 앞서 보여드린 유리병을 포함하여 다수의 유리구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리공 밑바닥에는 가로 23cm, 세로 23cm, 두께 1cm의 유리판이 깔려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유리 제품들이 서역 등지에서 수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륵사지 발굴 현장에서 유리를 녹여서 만들 때 사용하는 도가니와 다수의 유리 파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리 제품들은 수입한 게 아니라 백제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생산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죠. 유리의 색이 녹색을 띠는 이유는 납 성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정원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영상의 시간이 짧은 관계로 유물 모두를 살펴보지는 못하였으나 충분히 백제 문화의 우수함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유물의 대부분은 국립익산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신생박물관입니다. 미륵사지를 비롯해서 많은 백제의 유물들이 익산 지역에서 발굴되면서 새롭게 박물관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보기란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한 자료를 올려놓았으니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